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부패 41회차에 들어온 K리그, J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부패 40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2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난해한 결과들이 나오면서 2월 가능성을 봤는데 1000원짜리 픽이 1등에 당첨이 되는 등 확실히 K리그와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 최종 픽을 경기력 분석만으로는 14경기 잡아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풋볼살롱이 최종 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최종 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을 말씀을 드리는 것일 뿐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제가 전해드리는 경기력, 현미경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셔야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49.6배 그리고 14.2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어제 일요일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처럼 유럽 5대 리그가 끝이 나면서 프로토 열풍이 조금은 잠잠했는데 K리그 경기 그리고 유로 2024 경기들로도 풋볼살롱이 이렇게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고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이 탑승을 하셔서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주말에 이렇게 49.6배, 14.2배 조합이 적중이 됐고 지난 주 중에도 이렇게 풋볼살롱이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K리그 3무 조합 그리고 유로 2024 2무 조합 11.9배와 28.4배의 조합이 적중이 됐습니다. 이 무자비 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3.2배, 2.1배 정배 주력 조합도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팅 스타일에 따라서 조합픽을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축구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축구토토 승무패에서도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홀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도 승무패에서 드리기 때문에 프로토와 승무패의 양질의 조합픽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이 고수분께서 이번 주말에 카페에 공유를 해주신 다음에 적중이 된 프로토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배짜리 5만원 강승부를 거셔서 적중이 됐기 때문에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이 탑승을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는 6월달에도 제아이 고수분들이 이렇게 많은 프로토 조합픽을 올려주셨고 실제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축구 조합뿐만 아니라 야구에서도 제아이 고수분들이 탑홀더 고배당 조합을 공유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야구, 농구, 축구 종목을 불문하고 제아이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에 야구 농구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 승1패, 농구 승5패 14경기 분석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 토토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 농구, 축구에서 양질의 주력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토토부장 채널의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41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우라와 대 이와타의 경기입니다. 저는 우라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직전 나고야 원정에서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J리그 5경기에서 3무 2패로 승리가 없었는데 직전 나고야 원정 승리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J리그 홈 3경기에서도 2무 1패 승리가 없었는데 상대가 마치다, 빗셀고베, 가시마 같이 상위권 팀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타 정도를 상대로는 홈에서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이와타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우라와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우라와가 이와타 원정에서 점유율을 무려 71% 가져갔고 기대 득점 역시 2.06대 0.86으로 비록 결과가 1대1로 나왔지만 우라와가 이와타 원정에서도 경기를 상당히 주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으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우라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J리그에서 득점 순위가 3등이지만 최근에 용병 공격자들의 골 감각은 다소 무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병 공격수 티아고 산타나 선수가 최근에 리그 6경기 무득점, 용병 공격수 솔바켄 역시 리그 4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라와가 용병 자원들이 부진하면서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도쿄베르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J리그 3경기 1승 2무 무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J리그 원정 6경기에서 3무 3패 승리가 없었던 이와타이기 때문에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면이 있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주포 공격수 저메인 료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3경기째 출전을 했는데 직전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면서 아직까지 저메인 료 선수가 득점 감각을 오롯이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와타가 용병 공격수 마테우스 선수가 직전 도쿄베르전에서 4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드필더 우에하라 역시 도쿄베르 상대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저메인료 선수 외에 마테우스와 우에하라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쇼패스 패턴에 의한 득점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쇼패스 패턴으로만 8골을 넣은 우라와인데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쇼패스 패턴에 의한 실점이 딱 한 골로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라와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짧은 쇼패스 패턴에 있어서 수비력이 상당히 뛰어난 이와타라는 점에서 충분히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골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실점 부분에 있어서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6골로 적지 않은 실점은 크로스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 크로스가 살아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와타의 무패 행진 그리고 우라가 용병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라가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구스타프손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기회 창출이 세 번째로만은 나카지마 소야라는 측면 자원 역시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나카지마와 구스타프손이 빠져있는 우라와가 충분히 무승부 정도로 통수를 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번 경기는 우라와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FC 도쿄 대 후쿠오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이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도쿄 같은 경우에는 삿포로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꾸역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제1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4경기에서 4골로 득점은 굉장히 저조하지만 3경기가 무실점 클린시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후쿠오카 역시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제1리그 5경기에서 4승 1무 무패, 5경기 중에서 마찬가지로 3경기에서 무실점, 클린시트를 기록을 하면서 득점 역시 5경기 8골로 득점까지 터져주고 있는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잘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1리그 15경기에서 7승 6무 2패를 거두고 있는 후쿠오카가 오히려 좀 더 기세면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양팀이 맞대결 최근에 4경기에서 2승 2패 팽팽했고 지난 3월 후쿠오카 원정에서 도쿄가 3대1 완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FC 도쿄 특유의 홈발과 최근의 수비 집중력이 나와준다면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직전 후쿠오카와의 맞대결에서 1골 1도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측면 수비수인 반 군나간데 선수가 최근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도 윙백 마사토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주전 중앙 수비수 나라 타츠키가 지속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후쿠오카는 지속적으로 수비 쪽에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후쿠오카 역시 해볼 만한 것은 용병 공격수 자이디 선수가 직전 요코마리전에서 리그 7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용병 공격수 웰링턴 역시 최근에 리그 3경기 2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공격 쪽이 터져주면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안정감을 찾은 것이 바로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도쿄 원정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후쿠오카가 무승부가 8번으로 제1리그에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다는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무승부 팽팽한 결과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부분으로 표시를 해둔 측면 크로스 득점이 10골로 굉장히 많고 후쿠오카 역시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8골로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실점 부문에서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고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에 의한 실점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도 6골 그리고 제1리그에서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자이디 선수가 굉장히 뚝배기 한 방이 좋다는 점에서 후쿠오카 역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양팀의 상승세와 짠물 수비 그리고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6실점으로 원정 최소 실점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쇼난 대 교토상가의 경기인데 이번 경기 역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이 최하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양팀 모두 수비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리그 20경기에서 35실점 최다 실점 3등을 보여주고 있고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리그 20경기 36실점 최다 실점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제1리그에서 삿포로 다음으로 실점이 많은 팀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수비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쇼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가와사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 교토상가 역시 가시와 레이솔과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최근의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 전적 면에서는 쇼난이 최근에 교토 상대로 11경기 7승 3무 2패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교토상가 역시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올 시즌 그래도
원정에서 승점을 더 많이 쌓았다는 점과 최근 J리그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최근 경기력 자체는 쇼남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쇼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수비수 김민태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중앙수비수인 오이와 카즈키가 부상, 왼쪽 윙백 스기오카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쇼난의 수비가 불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교토상가 역시 주전 중앙수비수 아사다 쇼고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불투명하기 때문에 교토상가 역시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이 경기는 1대1 혹은 2대2 난타전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쇼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20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으로 굉장히 적은 팀이고 교토상가 역시 4번으로 적지만 오히려 원정에서 그 4번 중에서 3번이 모두 원정 클린시트였기 때문에 오히려 교토상가는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쇼난이 용병 공격수 루키안 선수가 리그 3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지만 6경기 기준으로는 4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쇼난이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교토상가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양팀의 좋지 못한 수비력을 고려한다면 난타전 무승부가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가장 많은 반면에 교토상가는 그나마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쇼난 같은 경우에는 쇼패스와 세트피스로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교토상가 역시 세트피스와 크로스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팀의 수비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번 경기 역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빗셀고베 대 가시마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전 마치다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최근에 J리그 2경기에서 1무 1패 주춤하고 있습니다. 6경기 기준으로는 빗셀고베가 1승 2무 3패 하락세이고 무려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빗셀고베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측면 공격수인 무토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2골로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이 무토 선수 외에 미야시로 타이세이 그리고 오사코 유야, 사사키 다이주 같이 핵심 공격 자원들이 모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는 빗셀 고베이기 때문에 이 빗셀 고베가 또다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인다면 최근에 기세를 타고 있는 가시마를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가시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 직전 짠물 수비 간바 오사카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치면서 최근에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가시마가 최근에 무승부 무자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J리그 11경기 기준으로는 가시마가 무려 7승 4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세와 경기력 측면에서는 빗셀고베보다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경기 그래도 빗셀고베 사이드로 가는 이유는 이번 경기 가시마의 핵심 공격수인 스즈키 유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시마의 스즈키 유마 선수가 리그 10골로 가시마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핵심 공격수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가시마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포 공격수인 스즈키 유마가 최전방에서 결장이 된다면 빗셀고베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20경기에서 15실점으로 간바 오사카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이기 때문에 가시마의 핵심 공격수 스즈키 유마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면 가시마도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즈키 유마가 빠지게 된다면 최근에 가시마의 용병 공격수인 카부리치가 리그 4경기 무득점, 플레이메이커 나고 신타로 역시 리그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가시마이기 때문에 이 스즈키 유마가 빠지는 가시마 역시 골 결정력에 있어서 난조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13골, 가시마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양팀 모두 세트피스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적은 팀이고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 비중이 5골로 가장 높은 세트피스 실점 비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가시마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스즈키 유마라는 공격수가 빠지기 때문에 가시마 역시 세트피스 강점이 살아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양팀의 골 결정력 난조를 근거로 해서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큰 기회 놓침 횟수, 빅찬스 미스 횟수가 J리그에서 39번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그만큼 골 결정력이 최근에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을 점치면서 그래도 핵심 공격수 스즈키 유마가 빠지는 가시마보다는 빗셀 고베가 홈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1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사간도스 대 가시와 레이솔의 경기인데 사간도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세레소 오사카 원정에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 고무적인 것은 사간도스가 올 시즌 J리그에서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어드밴티지 랭킹에서 사간도스가 1등을 달리고 있는데 홈에서는 4승 1무 5패 17골을 넣고 있고 원정에서 1승 1무 7패 득점이 7골로 줄어드는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이 바로 사간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가시아 레이솔 상대로 3연속 무승부 포함해서 5경기 1승 3무 1패에 팽팽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가시아 레이솔의 최근 무자비 면모를 고려했을 때 이 무승부까지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가시아 레이솔 사이드로 가는 이유는 가시아 레이솔이 비록 직전 교토상과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J리그 6경기 2무 4패 하락세에 빠져있지만 직전 경기에서 가시아 레이솔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호소야 마오 선수와 마테우스 사비오 선수가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가시아 레이솔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호소야 마오 선수와 마테우스 사비오가 살아났다는 점에서 근소하게 가시아 쪽이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간도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간도스가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가장 높은 득점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가시아 레이솔은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간도스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시아 레이솔 같은 경우에는 쇼패스 패턴에 의한 득점이 7골로 가장 많은데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도 쇼패스 패턴에 의한 실점이 6골로 적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가시아 역시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4경기로 굉장히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 원투펀치가 살아난 가시아가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팀이 최근 맞대결에서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다는 점과 가시아가 무승부가 8번으로 많다는 점, 최근 가시아 레이솔이 6경기 2무 4패 하락세에다가 직전 교토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에 그쳤던 것을 고려한다면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사간도스가 최소 무승부는 거둘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패를 추천드리면서 그래도 12번 경기는 사간도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광주 대 제주의 경기인데 광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가르면서 제주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수원FC 원정에서 0대1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원정보다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주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0경기 기준으로 2승 6무 2패로 팽팽했는데 그래도 최근 3경기 기준으로는 2연승 포함해서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 바로 광주이고 무승부가 두 번째로 적은 팀이 제주이기 때문에 양 팀이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즌 양상만 놓고 보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리그 19경기에서 29실점, 실점이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항상 수비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격수 엄지성 선수가 잉글랜드 2부 리그 팀인 스완지 시티의 영입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엄지성 선수의 거치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 2024에서 알바니아 대표팀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었던 용병 공격수 아사니 선수가 일단 팀으로 복귀를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아사니 선수를 활용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정효 감독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용병 공격수 헤이스 선수가 운빨로 이 머리로 골을 넣었지만 어쨌든 최근에 2경기 연속골 3골로 살아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용병 공격수 헤이스 선수의 골 결정력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 헤이스 선수가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이 친정팀을 상대로 비수를 꽂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주가 원정에서는 득점이 절반으로 감소가 되면서 원정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K리그1에서 득점력이 가장 떨어지는 제주가 광주 원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짚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의 김동준 골키퍼가 올 시즌 선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선방 확률 1등, 90분당 선방 3등, 득점 차단 부문 3등을 달려주면서 제주의 탄탄한 수비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광주가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인다면 김동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의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광주가 제주 원정을 떠나서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공격 지표면에서 확실히 광주가 앞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광주가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변픽으로 제주 사이드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광주는 수비가 약점이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광주가 페널티킥 허용 횟수가 5번으로 전체 2등이고 페널티킥에 의한 실점이 5골로 페널티 실점은 가장 많은 팀이 바로 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페널티킥을 얻은 횟수가 4번으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비록 헤이스 선수가 한 번 실축을 해서 페널티킥 득점은 3골이지만 어쨌든 두 번째로 페널티킥을 많이 얻어낸 팀이 바로 제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광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스 안에서의 수비 집중력을 공략을 한다면 제주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최근에 제주의 공격수 헤이스가 2경기 연속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그래도 홈발을 받는 광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인천 대 강원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합니다. K리그 6경기에서 3무 3패 하락세이고 9경기에서는 1승 4무 4패로 1승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천의 승리를 노리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 강원 원정에서도 이미 1대4로 대패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액면가로 보면 강원 쪽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강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하락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FA컵 승부차기 패배 포함해서 모든 대회 3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강원이고, 확실히 강원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폭이 좁다 보니까 여름이 다가오면서 선수단의 체력 누수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고, 강원이 수비 쪽에서 이기혁, 윤석영이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수비 공백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드필더 김희석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이 미드필더 김대우까지 부상으로 빠져있는 강원이라는 점에서 부상 공백까지 있는 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경기까지 윤정환 감독이 퇴장 징계로 벤치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윤정환 감독의 공백까지 느껴질 수 있는 강원이라는 점에서 강원 역시 최근에 녹록지 못한 이 사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예 공격수 양민혁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런던 연고를 하는 빅클럽의 오퍼를 받았다는 보도가 속속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양민혁 같이 젊은 선수들은 그렇게 빅클럽에서 제안이 올 경우에는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만, 마음 자체가 뒤숭숭해지기 때문에 이적설이 돌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러한 점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지난 인천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3골 해트트릭 맹활약을 했었던 용병 공격수 야고 선수 역시 리그 2경기 무득점, 공격수 이상원 역시 최근에 리그 7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강원 역시 자랑하는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로 부러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강원 같은 경우에는 리그 19경기에서 34골로 득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지만 리그 19경기에서 32실점, 실점도 가장 많은 팀이 바로 강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포 공격수 무고사 선수의 한 방이 인천이 나와준다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원이 올 시즌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고 원정 9경기에서는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기 때문에 강원이 수비 쪽에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비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어드밴티지 랭킹에서 뒤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홈발을 두 번째로 못 받는 팀이기 때문에 딱히 인천도 홈발을 받을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인천의 저력을 믿어보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페널티킥을 두 번째로 많이 얻은 팀이고 페널티킥 득점이 4골이나 있기 때문에 이 무고사 선수가 득점 비중 면에서 페널티킥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페널티킥 허용 횟수가 4번으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강원 특유의 원정 수비력 불안감이 노출이 된다면 인천이 페널티킥을 얻으면서 페널티킥 성공률이 높은 무고사 선수가 한 골 이상은 넣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강원이 최근에 하락세에 빠졌다는 점과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는 점, 인천 역시 최근에 용병 공격수 제르속 부상 결장 이후에 2연패 중이라는 점, 미드필더 이명주가 부상 결장 이후에 리그 1승 3무 4패라는 점, 무고사 선수가 최근 리그 3경기 무득점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굉장히 경기력이 저조한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41회차 현미경 분석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부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